왜 이렇게 안 떠? 어, 설명할까요? 왜냐면은 딱 보자마자 아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 양론의 추억. 이거 적으려고 내 빈칸 갖다 놨지. 양론의 추억. 양론 때 수율이란 거 우리 수도 없이 들어봤잖아요, 양론의 수율. 전체 생성물 중에서 원하는 목적 생성물. 전체 생성물. 양론에서는 이런 개념인데, 이제 반응공학에서는 조금 달라요. 반응공학에서 이제 반응물 대비로 나타내거든요. 반응물의 양. 반응공학에서 이제 반응물의 양으로 분모가 나타내집니다. 즉, A가 되겠죠. A분의 AR인데, 반응공학이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이제 농도로 나타내집니다. 농도로. 반응공학이기 때문에 농도로 나타내지는데, 그래서 이제 반응물의 농도 대비 목적 생성물의 농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수율, 여기 반응공학에서 말하는 수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순간 수율이 있고, 총괄 수율이 있어요. 순간 수율은 뭐겠어요? 순간인데 미분이겠죠. 미분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 미분이 또 나와요. 또 나와. 근데 어렵지 않아요. CA의 농도 미분한 거 분의 CR 농도 미분한 거예요. 이게 순간 수율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수율의 기본 개념이 요건데 순간 수율은 미분한 거고 총괄 수율은 그냥 차이를 빼준 거입니다. 그냥 A의 차이를 빼주고 R은 이제 그냥 전체 반응이죠. 얘는 CA-CA0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델타기 때문에. 그리고 R은 왜 그냥 R을 쓰냐? 0부터 R까지잖아요. CR 빼기 0이잖아요. 그니까 얘는 델타를 쓸 필요가 없지. 어차피 0인데. 얘는 총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고 얘는 그 순간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총괄 수율과 순간 수율의 차이 이해되시나요, 혹시? 총괄 수율과 순간 수율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해되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순간 수율 같은 경우 이제 CA는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맞다. 이거 깜빡했네. CA는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자꾸 펜 거꾸로 잡아.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요. 이제 순간 수율 기호로 요렇게 씁니다. 요거 뭐 그리기 어려우시면은 요렇게. 저는 요렇게 쓰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갑자기 뭐 일본어 히라가나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번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2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3번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찍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그려요. 이거를. 갑자기 급 일본어 파닉스 수업. 히라가나 그리기. 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저는 그려주고요. 이제 A는 감소하는 애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생성하는 애. 그냥 사실 얘네 분자 분모를 미분한 애들이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요런 개념이고 당연히 미분이기 때문에 순간수율인 거죠. 뭐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 안 해주셨을 거예요. 저거 그냥 PPT 띄우고. 교수님이 저런 거 솔직히 칠판에다가 해주시면 좋은데 칠판 판서는 잘 안 하시는 분이셔서 그냥 뭐 요 정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넘어갈게요. 총괄수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총괄수율은 그냥 말 그대로 기호는 얘는 이렇게 써요. 그냥 얘는 우리 가운데 중자 쓰듯이. 요거 하니까 갑자기 새길로 빠지는, 요거 하니까 요렇게 그라운드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축구장이네. 갑자기 새길. 축구장. 저거 왜 축구장 생각나네.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 자, 어쨌든 얘는 이제 그거예요. 어리죠. 총괄이기 때문에 어리죠.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
이 순간 수율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지점이 말 그대로 미분이니까 어떤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였다면은 얘는 토탈 반응이에요. 기준이 토탈 리액션이에요. 그니까 A0에서 이제 AF까지 변하는 그리고 0부터 CR까지 변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요거 이거 저도 아까 사실 맨 처음에 저 그때 실수했는데 얘 감소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 이거 사실 기말고사 때 저 때 이게 나왔어요. 총괄수율과 순간수율의 정의를 적으시고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저 때도 마이너스 빼먹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한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이너스 빼먹어가지고 마이너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되게 헷갈리거든요. 분자분모 따로 생각하세요. A는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써주고 얘는 그냥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기호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덜 헷갈려요. 그리고 기준은 요거고 요거기 때문에 델타로 쓰는 거예요. 나중 빼기 처음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줘서 바뀌는 거죠. 얘는 어차피 0이니까 0이 뒤에 0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고 사실 그 차이 여기 개념 자체는 쉬워요.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고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사실 화공기사를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화공기사를 푸는데 문제가 없는데 자 우리 레이븐스필 책에는 뭔가 더 있어요. 여기서 얘를 또 플로우하고 믹스드하고 엮으려고 그래 관계를. 플로우 할 때는 이렇다 믹스드일 때 이렇다 하면서 둘이 관계는 또 이렇다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도 그거를 설명해 주실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수학적 테크닉이 아니라 뭔가 좀 난잡해.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MFR일 때 이렇게 된다. PFR일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와 관계는 또 어떻게 되냐. 이걸 또 하려고 그래. MFR과 PFR 여기 이제 수율까지 묶으려고 그래요, 정말. 솔직히 타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둘이 엮는 게 굳이 왜 하려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나 정의 쓸 때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정의 쓸 때 증명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조금 커멘트가 있으면 좋죠. 왜 이런 식으로 되는가? 이제 증명하기보다는 커멘트. 왜 이런 식이 되는지, 총괄 수율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지. 왜냐면은 이제 토탈 반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총괄 수율이다. 막 뭐 그렇게 적어가지고 생성물 그렇게 해서 뭐 적으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식 적고 그냥 커멘트를 달아주는 식으로 여러분들 서술형 쓰듯이. 왜 그렇게 쓰는지 토탈 반응물 기준이다. 이제 순간 수율은 이제 어느 한 지점에서의 수율이다 하면서 이제 미분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이죠. 자, 뭐 그럼 할게요.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면 하는데 자, 얘가 사실 아까 뭐였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이거였죠. 마이너스 CA에 CR이었죠. 자, 요거였는데 얘가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얘가 또 여기 있지? 이게 뭐냐면은 사실 앞에서 했듯이 순간수율이잖아요. 순간수율은 또 얘거든요. 그러면은 얘 지워지잖아요.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왜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 식이에요. 사실 제가 저거를 공부를 했을 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얘가 되고 이제 DCA 지워지면 얘만 남기 때문에 이 식이랑 얼추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기가. 그리고 얘는 이제 당연히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왜냐면은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잖아요. 얘는 상수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얘만 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식을 간략하게 하면 요렇게 된다 그런 느낌인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저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순간 수율과 총괄 수율의 관계를 짚고 싶은 거거든요. 얘네는 지금. 이 안에식은 요 안에식은 총괄 수율과 이제 순간 수율의 관계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수율을 적분한 다음에 얘네를 이제 해주면 총괄 수율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뭔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여기는 이렇게 설명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냥 얘가 들어가서 지워지면 얘가 남고 얘 적분한 게 뭐 대충 이렇게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식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그 다음에 근데 좀 MFR은 또 달라요. 얘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PFR은 적분이고 MFR은 그냥 곱셈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순간 수율의 최종 농도의 평균은 얘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공생이기 때문에 평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는 적분이 들어가는 거, PFR은. 얘는 곱셈인데, 대충 뭐 반응이 요렇게 있으면은, 아니, 근데 저 평균형이면 연력학에서도 많이 나왔을 텐데, 대충 뭐 반응식 요렇게 있으면은, 뭐 대충 뭐, 여기 평균, 높이가, 반응이 여기가 완결이고, 여기가 이제 촉이라 그러면은, 수율은 뭐 여기 이제 높이의 평균을 해가지고 요렇게 구한다. 약간 이런 느낌? 평균을 내서 구한다. 얘가 적분이면은 얘는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MFR하고 PFR 특성 차이 때문에 적분이 있고 없고가 갈리고, 그 다음에 야는 이제 MFR은 평균, CSTR은 보통 이제 평균이고, 얘는 이제 적분을 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가 정말 더 난리인데, 이제 나와요. 이제 CSTR의 수율하고 PFR의 수율을 또 묶으려고 그래요. 여기가 정말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묶이고 또 반대로 얘에 대해서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 이 짓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일단 있으니 제가 어째저째 증명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해놓고서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분. 당연히 CSTR 같은 경우는 MFR이죠. 책에서는 MFR이 되어 있고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 요거는 당연히 퍼펙트 믹싱을 가정합니다.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퍼펙트 믹싱을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기 내의 농도는 어느 부분이든 일정하죠. 요 반응기가 있으면은 요 안에 있는 A의 농도는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다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일단 무조건. 그러면은 어디든지 농도가 일정하면 MFR의 순간 수율도 일정하겠죠. 이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일단 가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가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가정이 이해가 되시는 분? 가정이 이해되시나요? MFR은 퍼펙트 믹싱이에요. CSTR은 퍼펙트 믹싱이기 때문에 여기 농도든 여기 농도든 여기 농도든 어느 농도든 같다는 전제 하에 즉 어디를 봐도 순간 수율 역시 일정하다는 가정을 들어갑니다. 따라서 순간 수율은 상수로 쓸 수 있고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먼저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적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냥 CA에 대한 1차 적분이니까 얘는 평균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최종 R의 농도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아, 요식이 왜 나왔냐? 요식이 왜 나왔냐면은 얘는 그냥 순간 수율의 정의에서 제가 증명을 하려고 이항을 시킨 거예요, 얘를. 그냥 이항시킨 거라서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제가 좀 끄적여 본 겁니다. 어떻게든 유도를 해보려고. 어떻게든 제가 뭐 유도를 해보려고 끄적인 건데 사실 저도 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었고 유도를 하면서 네 그쵸 농도 자체는 변하는데 한순간의 농도는 어디 지점에서나 일정하다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PFR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만 변하지 위치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 위치에 따른 그런 농도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순간의 농도는 이제 그래서 평균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적분값을 해서 이제 나온 거고, 퍼펙트 믹싱을 가정했기 때문에 일정하다. 어느 위치에서든 순간 수율은 일정하다. 시간에 따라서만 변하지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고. 왜냐면은 시간 텀에 대한 적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적분은. 사실 일단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순간 수율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물론 시간 텀이거든요. 순간 수율 자체는 요렇게 시간 텀이에요. 순간 수율은. 근데 얘네를 이제 요 식으로 할 때는 시간 텀을 생략하고 농도 텀만 남잖아요. 그럼 시간 텀이 날라가거든요. 순간 수율은 시간 텀으로 구하지만 요 적분을 할 때는 시간 텀이 이렇게 날라가기 때문에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순간 수율 자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지만 요 적분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날려버리고 이제 저런 식의 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분자 분모에 다 있으니까 날라가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저도 제대로 못하겠는 믹스드와 플러그의 연관식인데 어떻게든 유도를 해보려고 제가 했었습니다. 일단 플러그 리액터에서의 식은 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죠? 적분이니까 얘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니까 적분이 들어가죠. PFR은 위치에 따라서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못 나오고 얘가 위치에 대해서 순간 수율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위치 텀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PFR의 총괄 수율식을 이제 넣는 거죠. 여기다가 얘는 이제 총괄 수율의 기본 공식이죠. 기본 공식에 저거를 넣으면은 일단은 요렇게 나오면은 일단 그래서 요렇게 나온 게 네, 이제 플러그 플로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엇거지로 유도를 한 거고요. 이제 믹스드랑 짬뽕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믹스드를 짬뽕을 하면은 얘는 일단 기본적인 유도식은 같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같아요. 두 식에. 결국 여기서 총괄수는 여기서 출발하지만 적분이고 아니고가 차이가 있고 이제 믹스드에서 요거는 믹스드 CFR은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얘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저는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식이 요렇게 바뀝니다. 일단 식이 요렇게 바뀌어요. 이 식을 여기다 넣어서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CA는 델타 CA는 요거죠. 뭐 이거는 다 아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결국엔 CA라는 소리거든요. 얘가 이걸 해준 이유가 얘가 요 텀이 CA랑 같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지우해야겠다. 이거 안 써놨네. 이걸 찾았었는데 어디가 이제 CA랑 같은지 제가 안 써놨었네요. 믹스에서 나오는 결론은 얘가 그래서 델타 CA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하고 야고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믹스드는 CSTR은 총괄 수율과 순간 수율이 같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총괄 수율과 순간 수율이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CSTR에서는 먼저
CSTR 믹스드에서 MFR이죠. 이제 책에서는 총괄 수율과 순간 수율이 같아요. 좀 희한한 결론이지만 이런 결론이 나오고 아마 책에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그걸 증명을 요렇게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총괄 수율과 순간 수율이 같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기본 유도식에서 출발을 했더니 그냥 사실 뭐 기본 유도식에 다시 요 값을 갖다 넣었더니 뭐 얘도 날라가고 해서 두 식이 같아 버린다. 믹스드에선 두 식이 같다. 그럼 이걸 이제 다시 플러그 플로우에 넣어보자는 겁니다. 플러그 플로우식에 이제 요 결론식을 넣어보면은 근데 수식 자체도 요렇게 되는 게 뭔가 하긴 하는데 어떻게 총괄 수율하고 순간 수율하고 같을 수가 있지 자체부터가 의문이 들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유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대요, 식이.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결론을 어떻게 어거지로 유도한 거여서 결론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요 부분 저도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어떻게 총괄 수율하고 순간 수율이 같을 수가 있는지 당시 공부에도 이해를 못했고 지금 봐도 모르겠고 정말. 어쨌든 anyway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넣어봅시다. 플러그 플로우는 얘죠. 자, 식의 양변을 플러그 플로우는 또 미분을 해주면 적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요렇게 되죠. C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순간 수율에다가 또 믹스드 값을 넣어줘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는 거는 믹스드 리액터와 그러니까 MFR과 PFR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요 수율에다가 MFR의 값을 넣어줍니다. 이제 연관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항을 하면은 CA 이항을 하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내던 결론이 요거 이게 MFR의 순간 수율은 총괄 수율과 같아요. 이 순간 수율은 총괄 수율과 같아요. 따라서 순간 수율이 총괄 수율과 같기 때문에 PFR과 MFR의 총괄 수율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누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냥 결론을 어떻게든 내려고 어거지로 넣다 보면은 이런 식이 되거든요. 저는 즉 이 식을 다시 적분하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PFR과 MFR의 수율 관계예요. 근데 이거 화공기사에서 안 물어봅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대체 일단 화공기사에서도 저거는 안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저거는 거의 내실 확률이 없을 겁니다. 저거를 이용한 문제도 많이 없고 실제로 뭐 혹시 모르면 결론식 정도만 외워주세요. 유도과정 뭐 물어보시진 않겠죠 이걸. 과제가 있나 저게? 저게 기억이 안 난다. 왜? 저걸 과제 내주셨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저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반응공학 1을 공부하면서 제일 제가 했던 유도에 확신이 없었던 게 저겁니다. 저는 맞나 싶어요 진짜 이게. 저거 다음에 이제 제일 긴가민가 했던 게 3차 반응인데 일단 제일 베스트가 요거. 제대로 제가 이해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유도는 솔직히 조금 왜냐면은 왜 결론 사실 어제 유도는 했어도 저 결과 자체가 저도 사실 용납이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믹스는 순간수율과 총괄수율이 같지? 왜 결론이 수식상으로는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왜 저렇게 되지? 모르겠네. 뭐 여하튼 넘어갈까요? 이 부분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 너무 재미없어. 아 진짜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정말 여기는 답이 안 나온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결론이 그냥 수식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정말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유도를 하면 해서 결론이 저렇게 나왔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MFR과 PFR이니까 저런 관계가 있다는데. 넘어갈까요? 아 몰라 넘어가겠습니다. 답장이 없네. 다들 이거 증명하다가 쓰러졌나? 하다가 쓰러진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근데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순간수율을 요런 그래프로 그릴 때 이 면적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분을 하면은 CR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의미상. 왜냐면은 요거 자체가 DCR이 되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요거 적분 면적이 R의 농도가 나오거든요. 적분 면적이 R, 왜냐면 수식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은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항에서 나온 게 요거고 이항에서 나온 게 요거고 요게 들어가서 남는 거는 얘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은 DCR 이거 적분이 DCR 적분이랑 똑같거든요. 얘 적분해주면 CR 나오잖아요. 그쵸? 즉 쯔말이 CR의 농도랑 이거는 CR의 농도랑 같아. CR이랑 같아집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잡고 가세요. 이거는 화공기사에 물어봅니다. 이거의 면적은 R의 농도이다. 이거의 면적은 R의 농도이다. 쯔말이, 네. R의 농도이다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되고, 믹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아, 쯔말이. 쯔말이가 입에 붙었어. 큰일 났어. 아, 공부하다가 쯔말이가 자꾸 너무 입에 짝짝 잘라붙어. 쯔말이, 즉이라 뜻이니까. 아, 뭐 딱 달라붙어. 믹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그거죠. 평균 산출. 사각형 면적이 이제 평균 산출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면적을 보면 알겠지만, 증가할 때, 믹스드는 요렇게 되는데, 플로는 증가 면적일 때 요렇게 되죠. 즉, R의 농도가 얘일 때 더 커진다는 거, 증가하는 반응일 때는. 이제 생성물이 증가하는 반응에서는 PFR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N개의 CSTR. N개의 CSTR이라는데, 얘는 그냥 수율은 다 더한 거랑 똑같답니다. 아, 결론이 심플하네요. 그냥 다 더하면 된다. N개 직렬 구조인데, 그냥 더하면 된다. 입니다.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넘어갈게요. 사실 이 면적이 그냥 R 생성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믹스드고 얘는 이제 믹스드 뭐 여러 개 있는 건데 결국에는 가장 많은 R을 산출할 수 있는 거는 수율이 가장 좋은 거는 PFR이다. 수율을 높이려면 PFR로 가라 해요. 이거 결론은 요거만 알아두면 돼요. 수율을 높이려면 PFR로 가라. 반응기를 PFR을 선택해라. 아니 뭐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PFR 찬양하는 것 같아. 부피도 PFR이 좋아. 뭐 반응기도 수율 높게 얻으려면 PFR이 좋아. 뭐 다 PFR 이거 이거 작가분이 PFR 엄청 좋아하셨나봐요. PFR 더 좋대. 자 선택도 뭐 원하지 않는 거에다가 이거는 이제 이거도 양론에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선택도 이거 양론에서 더럽게 많이 했죠. 양론에서 더럽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도 선택도가 이제 그거죠. 수율은 이제 총괄 이제 반응하는 애 중에서 이제 원하는 생성물인데 선택도가 이제 그거네. 원하지 않는 거. 대비 원하는 거. 아, 선택도 도대체 이게 선택도 이게 겁나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화공기사에서 양론 파트든 아니면은 이제 반응공학 파트든 이 선택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봐요. 특히 이 선택도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 추출. 이거 분리공정.
겁나 많이 물어봅니다. 분리공정 파트 화공기사 볼 때 추출, 침출 막 이런 거에서 선택도 겁나 많이 물어보거든요. 항상 추출하면은 선택도 항상 나오고, 추출 안 나오면은 그냥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도 많이 나오는 게 반응공학. 선택도. 이 선택도에 따라서 오히려 선택도를 주어주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반응속도 상수 구해서 반응속도 19하라. 이딴 식도 나와요. 진짜 좀 어렵게 나오면은. 좀 화공기사 어렵게 나온 문제가 이 선택도에서 반응속도 상수를 유추한 다음에 반응식을 맞춰서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나와요. 진짜 꼬아서 나오면. 어쨌든 선택도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뭐 선택도의 개념만 알아두면 되고, 여긴 요거죠. 요거고, 이제 반응기의 최적 운전 조건인데, 얘는 이제 습관적으로 발표줬다. 별로 안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발표를 쳐버렸지만 중요하진 않고, 이거 없어도 화공기사 문제 푸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총괄수율을 최대화하는 건 당연히 생성된 아래 몰수가 많은 건 상식적이잖아요. 지극히 일단 상식적인 거라서 넘어갈게요. R의 생성량이 최대. 당연히 A를 적게 투입하고 R이 많이 생성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잖아. 이것도 너무.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저거는. 단 요거. 평형 반응에서는 순간수율을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 요거만 딱 짚고 갑시다. 평형 반응에서는 R의 순간수율을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평형 반응 같은 경우는 얘가 1로 가냐 1로 가냐가 다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시간에 따라서 A가 가지고 있는 농도에 따라서 어느 반응이 도미넌트한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순간수율을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이제 10분 쉬는 건 아니고 10분 쉬기 전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좀 깨우기 위해서 8장을 들어가기 전에 아우씨 이거 언제 다지면 근데 이건 또 언제 다지면 하지? 나머지 45분 동안 저거 해야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예를 그러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공기사에서 순간수율을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 화공기사에서 순간수율을 어떻게 물어보냐? 가봅시다. 자 여러분 순간수율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반응식을 두 개를 줘요. 순간수율을 구하십시오입니다. 여기서. 자, 순간수율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순간수율의 정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 이겁니다. 순간수율. 이거 아마 제가 다 만졌을 거예요. 왜냐면 암산으로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문제 솔직히 암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우, 의자 소리 겁나 심하게 나네. 오케이. 맞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고분자 공학 하는 걸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에 화공기사 잠깐 봤거든요. 고분자 파트. 그냥 저 기출문제 외워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따따따따 거의 풀 정도로 외우거든요. 그냥 달달달달 고분자 같은 경우는.
그냥 학공기사는 기출문제 외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문제 보자마자 뭘 물어보는지 보고 아 말레산 무슨 물 그냥 바로 나오게 그냥 다 외워야 돼. 그냥 고분자 같은 경우는 학공기사는 기출문제 뺑뺑이기 때문에 그게 나아요. 고분자 공학은. 뭐, 그냥 딱 보고 뭔가 분해 반응 아닌 거, 다음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접촉 반응일 때 디올레핀이 많이 생성된다, 뭐 그런 거. 답을 외웁시다. 학원기사는 고분자 파트 특히 답을 외웁시다 그냥. V2O5 써가지고 만드는 거 무조건 말레산 무수불이고 나일론 66 만들 때 쓰는 거는 카프로 나탐이고 외워야 돼요. 진짜 답을 그냥 달달달달. 안일림 환원제로 많이 쓰는 거 철하고 염산이고 외워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항공기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 그냥. 아마 저 아까 쉬는 시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도 그냥 외워서 하잖아요. 그냥 계산 문제 다 외우잖아요 저는 답을.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에이 뭐 계산 문제 그냥 뭐 처음 보는 거 나오면 풀면 되고 아니면 다 외워서 가지 뭐. 네, 문제 뺑뺑이어서 사실 기출문제 보니까 처음 보는 연도도 반 정도는 외운 데서 나와요 진짜. 처음 보는 연도야. 근데 반 정도는 문제가 익숙해. 나머지 반은 그냥 실력껏 풀면 돼요. 어차피 60점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화공기사 문제를 뺑뺑이 진짜 한 7개 년도 외워서 가요. 그럼 반 정도는 아는 문제일 거예요. 나머지 반을 찍는다고 해도 반 정도 50점 확실하게 맞고 그럼 꽈락은 면하죠 일단. 그럼 나머지 반 중에서 자 사지선다죠. 사지선다죠. 그러면은 나머지 10문제 중에서 사지선다니까 한 2.5, 2개에서 3개를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절반 10문제 맞고 2문제, 3문제 나면 한 과목당 딱 60점, 60점, 65점이에요. 딱 합격합니다. 제 전략입니다. 딱 합격합니다. 근데 사실 안 찍고 풀면은 거의 뭐 잘 나오지. 저 연력학 같은 경우 학원기사 풀면은 거의 기초문제 풀면 8, 90 나와가지고 연력학은 근데 문제 외우기 전부터 점수 잘 나왔어요 저는. 제일 점수 안 나왔던 게 고분자였지. 연력학 거의 8, 90이었고 양론도 처음 풀었을 때가 6, 70이었어요 거의. 공정제호도 거의 60에서 80 사이 왔다 갔다 했고 고분자가 과랑 몇 번 나오고 아 고분자 너무 싫어. 결국 고분자 외웠어요. 어쩔 수 없어 고분자는. 아 다른 기사도 뺑뺑이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고분자 그니까요. 저 진짜 너무 싫어요 고분자. 아, 너무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해. 영원히 고통받아요 진짜. 그나마 전기화학이나 반도체 쪽 나오면은 그래도 좀 문제 풀만한데 고분자 쪽 많이 나오면은 어우 스트레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답 공개할게요. 사실 뭐 답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들 조금 이세계 여행을 떠나신 것 같은데 이거 그거잖아요. 얘가 사실 여기서 좀 막혔을 거예요. 총괄 수율?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지? 그쵸? 그럼 간단합니다. A는 여기서는 이제 A가 아니지 참. 여기서는 이제 DCAB지 사실. 두 개가 반응하니까. 그쵸? 왜냐면 반응물이 두 개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데 얘는 주어져 있어요. 그죠? 얘를 갖다 쓰면 됩니다. 얘가 문제죠. 아니 그냥 D를 하나만 써야겠다. 얘가 문제. 얘가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게 됩니다. 이거 테크닉을 할 줄 아셨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A, B가 반응하는 거는 아니지 얘도 따로 써야 되는구나. 왜냐면 생성물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A와 B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A가 B가 반응해서 이제 R하고 S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양론적으로 여러분들 양론적으로 A하고 B가 만나서 지금 R하고 S가 되는 평행 반응이잖아요. 그쵸? 아 잠깐만 이게 맞구나. 아, 왜 이러지? 맞구나. 우리 반응공학 뭐지 앞에서 증명했을 때 얘 그냥 같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얘는 이제 시리즈니까 시리즈란다 패러렐이니까 얘네 두 개는 더해주는 게 맞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되죠. 그럼 결론입니다. 얘 써주시고요. 결론은 얘하고 얘를 써주시고 먼저 두 번째 아 진짜 여기 불편해. 아 나니 나니 다시 쓸게요. 분자에 일단은 얘를 써줍니다. 분모는 얘네 둘이 더한 거라 그랬죠. 자 적었어요. 적고 나니까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적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뭐죠? 1이에요. 즉 얘랑 같잖아요. 분자 분모를 나눠준 거예요. 얘로 나눠주고 나눠주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0.5에서 1승 빼준 거니까 CA에 마이너스 0.5승 나오고 1.5에서 0.5 뺀 거니까 CB 나오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사실 암산으로 가능하다는 게 그거예요. 11 나오는 것까지 알고 어차피 왜냐면은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11 적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준 거만 암산으로 하면 되거든.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1 적어주고 얘에서 얘 뺀 거만 암산으로 하면 돼요. 그냥 얼마나 쉬워. 그래서 암산으로 가능하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1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